2010년도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추 추출물을 가지고 항산화 효과, 암세포 괴사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장암 세포하고 그다음에 폐암 세포를 쥐에다가 주입한 결과 세포 자살 효과를 높이는데 이게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 자살 효과가 높아지더라. 암 환자에게 상추는 얼마나 좋은 식품일까요? 한국 사람들 상추를 특히 이제 여름에 많이 먹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상추를 되게 먹을 때 보면은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잠을 잘 오게 한다. 이런 건데 상추가 진정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 진정작용을 보면은 그 상추를 이렇게 입을 딱 끊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게 그 락투카리움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게 진정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추는 수면제다 이런 말을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상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베타카로텐, 비타민 C나 E 이런 항산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추도 보면은 항암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암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 자살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상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이 소화기,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상추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가 채소 중에서 칼라를 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채소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권하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상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을까요? 2010년도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추 추출물을 가지고 항산화 효과, 암세포 괴사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게 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동물 실험인데요. 대장암 세포하고 그다음에 폐암 세포를 쥐에다가 주입한 결과 세포 자살 효과를 높이는데 이게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 자살 효과가 높아지더라. 이것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이제 상추가 앞에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적상추가 있고 이게 청상추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적상추하고 청상추. 그런데 적상추가 훨씬 더 이렇게 세포 독성 효과가 강하게 나오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상추를 먹을 때는 청상추보다는 적상추가 효과가 좋겠다. 그게 나와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상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그냥 씻어 가지고 우리 쌈 싸 먹던가 이렇게 먹는 게 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상추를 약간의 양념을 겉절이 비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상추 속에 들어있는 이런 베타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은 우리가 상추에 여러 가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상추 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추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되게 상추 쌈을 고기를 가지고 쌈을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지방이 상추에 있는 성분들 흡수를 더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상추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위생 문제가 있어요. 날것으로 주로 많이 먹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위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못하면 어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상추는 어쨌든 항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적상추가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적상추를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상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감염 문제죠.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잘 씻어야 되고 또 이게 노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중금속 같은 거,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씻어서 그리고 또 특히 상추가 중금속 잔류 가능성이 다른 채식에 비해서 높대요.
어쩌면은 이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나 뭐 이런 토양에서 오는 또 우리가 물 같은 데서 올 수 있는 중금속 이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식품이 상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어때요? 이것을 상추를 할 때 씻을 때 참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추는 또 뭐 비비고 할 수도 없잖아요. 비비면은 이게 전부 다 상해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라든지 조금 더 한 번 더 청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잉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우리가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더부러 간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상추를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사다가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사다가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너무 차게 되면 여러 가지 설사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장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럴 경우에는 끄집어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열이 조금 찬 기운이 좀 가시고 그러고 나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도 있나요? 상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죠. 그럼 이제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오늘 아까 했던 이제 고추라든지 뭐 강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콩 종류, 두부나 된장 이런 부분들하고도 좋겠고 지용성 성분들이 있는 거, 올리브유나 견과류 이런 걸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좋아지고 그 외에도 이제 녹차라든지 케일, 그래서 녹차 속에 있는 이지시즈나 케일 속에 있는 케르세친 이런 부분들이 상추 속에 있는 들어있는 성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아로니아는 어떤가요? 예, 아로니아는 내나 마찬가지로 베리 종류잖아요.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제 우리 모든 이런 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재배를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채식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요, 아주 자라기 편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재배했을 때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안 만들어져요. 사실 파이토케미칼은 어려운 환경일 때 어떤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자기가 어떤 영양 성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쉽게 얻지 못하다든가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되게 만들어지는 게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재배를 했느냐,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아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높은가 안 높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 보시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난소암 환자입니다. 콩이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우유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난소암이나 유방암, 호르몬 관련 암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런 부분들이 유사 여성 호르몬이라 해서 뭐 논란이 많았죠.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 이소플라본이 그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최근에는 많은 논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콩을 저는 이제 먹을 때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나 저녁에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콩물 같은 것을 콩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좋겠고 노란 콩보다는 검은 콩 속에는 또 안토시아닌이 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을 가지고서 콩물을 만들어서 먹거나 콩죽을 써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너무 과식은 하지 마시고 적정량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입에 그 딱 적응이 돼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 극복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환자를 보면서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고치겠대요. 고치기가 너무 어렵대요. 고기를 보면은 먹고 싶어서 죽겠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점이라도 먹는 게 어떠느냐 그러는데, 그 유혹을 벗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 몸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 한 점을 안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 한 점을 드세요.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좋은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될 정도라면 조금 먹는 게 좋겠고, 또 그러면은 이 먹는 거, 이걸 안 좋은 것을 먹는 것 중에서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류도. 그럴 때는 그 중에서도 가능한 한 암에 조금 유해성이 덜한 거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드셔서, 중요한 거는요,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안 돼요. 되게 우리가 환자분들이요, 육류 같은 것을 먹고 와서 물어봐요. 뭐 너무 먹고 싶어서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서 죄책감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원장님, 내 몸에 지금 암에 좀 이것 때문에 크는 거 아닐까요? 나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 중심을 조금은 암 쪽에 비중을 좀 둬서 내가 암을 극복을 위해서 나를 극복한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만 한 번 그랬다 해가지고 죄책감까지 갖고 잠을 못 자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콩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죠. 단백질 공급원도 되고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소플라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콩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검정콩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검은색 이걸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돌연 변이도 막아주고 세포 자살도 유도해주고 신생혈관도 억제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버리지 말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콩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빈,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다이드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유방암 경우에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암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먹으면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이제 더 이상 에스트로겐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콩이 가지고 있는, 콩은 우리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상당히 면역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콩도 사포닌이 많아서. 그리고 콩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주고 장 면역을 높여줘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검정콩은 다른 콩보다도 더 어떤 항암 효과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거 2015년도에 나온 잡지인데, 대장에 있는 용종을 안토시아닌이 이 콩 속에 들어있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용한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특히 이제 항암을 해서 효과를 더 같이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본 거거든요. 이를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 농도별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0.2%로 이렇게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하니까 종양 발생을 한 16% 정도 낮추더라. 그래 되어 있는데 0.5%로 농도를 높이니까 31에서 한 32% 정도의 종양 발생 억제율을 높이더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보니까 콩도 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종양 억제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콩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적정량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가장 클까요? 네, 우리 이제 검정콩을 먹을 때 제일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껍질을 버리지 않는다. 껍질이 가장 이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을 꼭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토시아닌이 검은색, 보라색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한 청색.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거의 90%는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콩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제대로의 효과를 보려면 좀 장시간 불려놨다가 조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먹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장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우리가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검정콩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콩 먹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콩 속에 있는 피틴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미네랄 흡수를 갖다가 좀 억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분이나 아연, 철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면역에 중요한 게 아연이잖아요. 아연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콩하고 보충제를 먹을 때 콩하고 좀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하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아요. 동양 사람은 적지만. 그래서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속에 이렇게 식이섬유, 우리 올리고당들이죠. 라피노스라든지 스타키오스가 전부 다 올리고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먹었을 때 가스를 많이 유발하니까 그 콩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콩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브로콜리, 마늘, 양파, 염증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황,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콩하고 해조류하고 같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 콩하고 해조류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우리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에 미역하고 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항암 작용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미라든지 귤이나 메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상당히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줘서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풀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좀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